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입니다. 월요일 최주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트럼프가 당선돼도 바이든의 환경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바이든의 산업 정책의 핵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계속 좀 해라라는 미국 원유 회사들, 석유 기업들의 속내가 담겨 있는 뉴스, 월스트리트저널의 뉴스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야, 봤더니 이 보조금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본인들의 성장성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더라. 우리 이익이네. 우리 이익은 계속 지켜야 되겠다. 설사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석유 회사들이나 정유 회사들의 아군으로 늘 활동해왔던 것, 그리고 기후 변화랄지 뭐 탄소 중립이랄지 이런 것들의 적으로 활동해왔던 것은 익히 다 아시는 일일 테고, 근데 빅 오일 컴퍼니들, 그러니까 큰 그 원유 회사들, 정유 회사들이 트럼프에게 그 바이든의 기후 변화 관련된 법들을 그냥 도려내지 마, 이렇게 파내지 마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보조금이 처음에 초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탄소 포집이랄지 수소 포집이 요즘 굉장히 좀 유행이잖아요. 탄소 포집, 수소 포집에 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기사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300억 달러를 엑손이나 쉐브론이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 원유 회사들이죠. 원유 시추 회사들이죠. 예. 300억 달러를 탄소 포집에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300억 달러면은 뭐 한 40조, 50조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액 다 세금 공제를 해준다라고 바이든이 약속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엑손이나 쉐브론 입장에서는 탄소 포집이 돈이 엄청 들고, 이게 어느 정도로 드냐면 옥시덴탈이라고 또 다른 이제 원유 파내는 회사, 석유 회사인데, 옥시덴탈이 한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한 메트릭 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메트릭 톤은 1000kg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1000kg을 이거를 포집을 해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언더그라운드에, 지하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에다 넣어버릴 때 정부로부터,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180불이라고 합니다. 180불. 이제 이거를 이 석유 회사들은 1000kg당 넣는 보조금을 180불에서 확대하면 확대하는 거를 로비를 하고 있지. 그것도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돼,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탄소 포집을 통해서 돈을 꽤 벌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선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도 사실은 석유 회사들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끌어들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들의 성장성도 도모할 수가 있겠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탄소 포집이나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그러면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아? 대기 중에 있는 저 많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배출이 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지하로 넣는다는 거죠. 근데 지하로 넣을 때 아무 지하로 넣느냐? 이런 쉐브론이나 엑손이 그 시추하고 있는 원유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유 구멍에서 원리가 이거를 시추를 할 때마다 지하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갉아먹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지하에다가 시축구멍의 지하에다가 더 펌핑을 해줘. 펌핑인을 해주면 더 집어 넣어주면 이게 펌프 아웃이 되는 거죠. 예. 원유가 더 솟구칠 확률이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탄소를 포집해서 아까 180불 정도 1000kg에 180달러 정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게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넣어가지고 원유가 더 많이 나오면 본인들이 또 이익이죠. 그 다음에 탄소를 제철회사나 이런 데다 팔아서 탄소강 같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탄소강은 아시다시피 철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이런 탄소강을 만드는데도 탄소가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거 다시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수소와 탄소를 결합해서 또 다른 합성 석유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학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한 4가지잖아요. 4가지의 캐시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매출이 더 발생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본인들의 사업, 원유 시추 사업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트럼프가 너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절대 이거 없애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미국 원유 회사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석유 시추 회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클라호마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탄소 포집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좋네. 그럼 이쪽 지역의 유권자들,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랄지 주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탄소 포집 사업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산업계에서 다 으쌰으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포집이 굉장히 좀 각광받는, 앞으로도 누가 집권하든 각광받는 사업이 될 것 같다. 제가 사실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기는 합니다만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여러 지인들한테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확 그 눈에 당겼어요. 그저께인가 이 기사가 눈에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포집과 관련된 한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한다면, 그래서 탄소 포집이라는 게, 근데 탄소 포집하는 것처럼 수소도 포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수소도. 그래서 그거를 또 수소는 지금 당장 이제 현대차가 그 수소차 넥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로 또 큰 대형 트럭 같은 경우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가 원활하게 포집된다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죠. 예,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기체니까 기체를 액화를 시키든 어떻게 시키든 간에 왔다 갔다 수송하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저장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는 데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뭔가 에너지로 쓰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떤 기존에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기존 산업에서 흥했던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포지셔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정유 회사들은 망했어. 화학 회사들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는 투자 안 할 거야. 보지도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는 주로 발전에 쓰이잖아요. 재생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는
발전에 많이 쓰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뭐 지열 다 발전에 쓰지 수송에 쓰이지는 않죠. 수송에는 아직도 대부분은 뭐 휘발유, 등유, 좌우지간 원유에서 나오는 걸로 쓰이잖아요. 공장의 발전소도 뭐 아직까지는 저 석유나 뭐 이쪽이 많긴 한데 그거를 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신재생 재생에너지랄지 뭐 수력 발전이랄지 이런 것들로 뭐 다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수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는데 아직까지도 비행기는 기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의 기술을 봤을 때는 그렇게 빨리 석유 정유 회사들이 죽을까? 그리고 이 회사들이 탄소 포집이나 이런 걸로 기술 전환을 하면서 또 그 상당히 좀 연장이 되는 지금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고 그 수명 연장에 각 국가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석유가 나오는 국가들이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유권자의 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기대 여명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석유를 바로 대체한다. 10년, 20년에 대체를 해버린다. 수송까지 전부 다 대체한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우리는 탄소 포집을 하려면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 중에 있는 거를 빨아들여서 지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유리할까요?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땅에 워낙 도시화가 돼 있고 이거는 그런 이제 땅덩어리가 좀 작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태양열이랄지 이런 것들은 뭐 미국도 애리조나나 이런 데다가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제 허벌판인 데다 많이 짓잖아요. 근데 우리의 허벌판은 어디 생각나세요? 호남평야 정도죠.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어디 생각나세요? 제주도 정도지 않겠어요? 그러면 호남과 제주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추구할 만한 농업도 하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도 하고 또는 어업도 하면서 풍력으로 어떤 에너지도 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토대나 기반이 되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거를 그냥 31년부터인가요? 제가 지금 오늘 나왔던데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들의 2029년까지 R200 이행을 요구했다. 100% R200. 2029년이면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5년도 안 남았네. 이거가 확인됐다.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그러니까 구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들에게 우리에게 뭐 칩이든 뭐를 공급하려면 서버 칩이든 뭐든 공급하려면 모든 거를 R200이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원자력이 아직 재생에너지로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CF1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까지는 카본 프리로 보는 게 CF100인데요. 하여간 RE100을 지금 구글은 원한다는 거잖아요. 재생에너지로 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 시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두 회사 모두 30%, 25에서 30%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전체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10% 이하죠. 예, 한 자리 숫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029년까지 구글에 칩도 납품을 못 하겠네. 아리백이 안 되면. 예.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호남이나 이게 제주 같은 이런 쪽이 재생에너지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인데 이런 곳들에서까지도 야, 하지 마. 우리 먼저 할 거야. 하지 마. 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야. 하지 마. 이렇게 돼서 다 움츠러 들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전쟁에서 지금 앞으로 남은 그 지나간 2년 반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2년 반 그리고 조금 남은 뭐 한 2, 3년 이걸 어떻게 해내죠? 윤석열 정부의 5년이 가장 크리티컬한 시간이었는데 재생에너지건 원전이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하고 원전 재생에너지의 약점인 저장과 관련돼서도 어떻게든 좀 해보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보든지 뭔가 이쪽도 뛰고 저쪽도 뛰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했던 산업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 관료들이 뭐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우리가 지금은 조금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한국의 가계는 저축을 해도 높은 저축률을 높은 이자를 못 받고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는 많이 감당해야 되고 전기료도 상대적으로는 높게 산업용보다는 높게 감당하고 산업용은 엄청나게 싸게 해줌으로써 사실은 WTO가 미국이 마음만 먹었으면 야 그렇게 전기 요금 싸게 해준 거는 너희들은 완전히 국가에서 보조금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거야. 라고 딴지를 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어떤 그 정부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전기료를 엄청 싸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이랄지 이런 데는 전기로가 아예 있었잖아요. 전기로 아예 철강을 만드는 황당무계한 회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기료가 얼마나 산업용 전기료를 싸게 해주면 전기로 제철소가 운영이 됩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그만큼 싸게 해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철강이 산업의 쌀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단가가 전부 다 낮아질 거 아니에요. 산업의 밸류 체인상. 그럼 전기료를 싸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그 대신에 궁핍하게 조금 더 죄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산업에 다 몰아주고 그리고 특정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사람들이 수출해서 돈 벌어서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먹었던 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재벌 2세, 3세의 목구멍으로 들어갔잖아요. 목구멍으로 들어갔죠. 주로 그들 회사의 비상장 회사를 다시 아주 뻥튀기 해가지고 그 모회사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바보같이 또, 그 이른바 민주정부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리고 참여연대, 저도 뭐 참여연대 오랫동안 회원이었습니다만은 지주회사만 되면 지배구조만 개선 그런 식으로 바꾸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재벌에게 쉽게 상속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한 20년 동안 운동을 하는 바람에 김상조 교수를 비롯한 그런 분들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재벌들한테 농락당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쭉 이렇게 다 줘버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지역 지배 구조를 뭐 어떻게 했어요? 경영권 세습이 안 됐습니까?
경영권 세습이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야, 저 인간들 짜고 치나라고 할 정도로 뭐 짜고 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와 버렸잖아요. 제대로 된 재벌 개혁은 결과적으로 못했죠. 그리고 순환 출자 끊는다고 해가지고 현대차는 아직 끊어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여하간 끊어서 뭐 지주회사 계열에 뭐 수직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경영권 세습이라는 그 구습이 뭐 어떻게 된 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들 맘대로 주주총회를 농락하고 소액 주주들의 이익과 이익에 반하는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눠먹기, 인적 분할이랄지 물적 분할을 멋대로 해왔던 그런 행태가 없어진 것도 아니죠. 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해서 주가가 그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한두 개만 올라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글이 모회사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상장돼 있습니까? 상장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을 가지고 있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튜브가 상장이 되면 유튜브가 돈 잘 벌잖아요. 유튜브가 돈 잘 벌면 유튜브의 신규 주주들이 주가 상승의 이익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구글은 유튜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를 퍼블릭, 고잉 퍼블릭 하면서 상장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일부 주주들이 나눠 가지죠. 그러면 사실상 같은 회사잖아요. 구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같은 회사. 그러면 주식수가 많아지는 거죠. 주식수가 많아지면 주가는 뭐라고 하죠?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죠.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구글의 주가는 안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렇게 알짜배기 자회사를 상장을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정당하게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하나만 있으면 삼성물산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또 위에는 삼성물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이재용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쪽쪽쪽쪽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여러 가지 순환 출자로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까지 순환식으로 출자가 안 돼 있으면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한 사람 그런 식으로 아주 적은 자본으로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다 즐기면서 경영은 내 멋대로 하겠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지잖아. 어차피 내 거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내가 4%짜리 주주인데도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 사주들, 이른바 사주의 그 자제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국민한테 다 있어요. 삼성은 이씨 거, 현대는 뭐 정씨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뭐 애플은 스티브 씨 겁니까? 아, 스티브는 이름이니까 잡스 씨 거구나. 예? 예, 그렇게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라고요. 다른 요인보다 본질적인 요인은 이거거든요. 주식시장을 수십 년 동안 참여했던 저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려면 기존 주주들을 충분히 배려한 어떤 조치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딸한테 상속하기 편하기 위해서 비상장 회사를 다 이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20, 30년 동안의 코스피의 이 처참한 결과 아닙니까? 예? 2세에서 지금 3세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한국 산업화의 역사와 똑같이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에너지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정부는 이 모양 이 꼴인 상황에서 이 토대 자체도 땅도 적죠. 그 다음에 웬일인지 지난번 정권 디스하려고 재생에너지 쪽은
투자 안 하죠? 원전 좋다고요. 하라고요. 제발 해요. 체코 원전에만 하지 말고. 그걸 왜 수출합니까? 그렇게 좋으면 서울 한복판에 하세요. 그게 좀 무리하다 싶으면 용인이라도 하세요. 용인에 SMR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짓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300전지 무슨 600전지 들여서 짓는다는 거. 거기에다가 SMR 몇 개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전력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R이 100이 아니야. 미국한테 바이든한테 또는 트럼프한테 사정해가지고 CF100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이게 에너지 정책이고 외교 정책인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다 지금 간 보면서 아리백으로 가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아리백이 무조건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놈의 정부는 이상한 소리만 하면서 원전 수출에서 무슨 돈을 봅니까 우리가. 프랑스가 거기다 2배 써놨는데 우리가 반값에 써놨잖아요. 중국 수준으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원전 여기에 잘 안 지을 동안에 전 세계의 원전 시장을 장악했던 곳이 어딘 줄 압니까? 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부 중국 러시아예요. 중국 러시아가 원전으로 돈 벌었겠습니까? 아니면 1대1로 같은 거 하면서 아프리카랄지 중동 지역이랄지 남미랄지 이런 사람들 꼬시려고 원전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별로 안 남아요. 중국 사람들도 공구리 장사야. 근데 걔네들은 원천 기술이라도 있어. 근데 우리는 원천 기술이 70년대 누구로부터 들어왔어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들어왔잖아요. 그 웨스팅하우스에 지적재산권 줘야 된다며요.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주판을 튕기고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 거의 망할 뻔해가지고 사모펀드에 넘어갔던 회사예요. 진짜 시체 같은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2013년 이후에 지금 원전을 완공한 게 있습니까? 조지아주에 착공도 못 해가지고 한 10년 끌다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착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완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걸릴 겁니다, 아마. 미국이 원전 드라이브를 합니까? 국내에? 미쳤습니까?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예? 그리고 탄소 포집해서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그 위험한 걸 뭐하게 해요? 근데 수출은 독려하겠지. 원천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뭐 SMR 만들면 뭐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시험해보고 중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SMR 해보고 우리도 중국이랑 계속 해야 되니까 해보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핵 보유국이에요. 핵 보유국이 원자력 발전하는 이유는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농축, 그다음에 여차하면 핵폭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있어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안보의식. 핵 보유국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은. 그래서 미국의 언론은 야 SMR은 국가 안보적인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SMR이에요. 상업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겠다라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주로 걔네들이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가 생각하는 건 그 국가 안보적인 겁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체제 대결의 일환입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죠. 이게 무슨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거 눈에 보입니다. 20 몇 조, 10년, 20년 동안 20 몇 조 매출액 해봐야 1년에 한 2조밖에 안 되는데 저거 공구리 쳐서 저 건설해주고 나서 나중에 이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출은행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온 보도들 보면 체코 정부에서는 이거 대출을 반환하겠다는 보증, 약속을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코 원전이 건설이 된 다음에 10년, 20년 뒤에 건설이 된 다음에
그게 잘 발전이 돼서 수익이 난 다음에 그 수익이 나면 적자가 안 되면 그것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자로 원금도 조금씩 상환하면서 4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데다가 거기에 빚더미에 나 앉았다. 그동안에 뭐 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채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출자해야 되죠. 빚을 주식으로 바꿔야 돼요. 빚이 많은데 한국전력에 지금 빚이 수백조 원이잖아요. 누적 적자가. 한 해 보통 한 2, 30조 정도 적자가 나지요. 근데 그거를 한국전력에서 출자해 주세요. 기존에 우리 채권단 여러분, 우리 채권단이라는 게 한국 정부죠. 예. 당신들이 대출을 우리한테 해줬으니까 뭐 우리는 자빠져 누워버릴 테니까 뭐 아쉬우면 주식이라도 몇 개 가져가시든지요. 그래서 5만 주 정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채권 원자력 발전소에. 채권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익이 나면 그거 가지고 조금씩 받아먹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장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공급 단가는 엄청나게 낮춰줬는데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고요. KBS는 이런 게 사업이라고 막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에너지 문제는 저는 너무 심각하게 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뭐 아무리 우리 공대 출신들이 기술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는 못해요.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이후부터 했던 나름의 비밀 병기들이 있었고 미국이 양해해 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엉터리 외교를 하면서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될지 참 깝깝합니다. 예. 오늘 또 이스라엘 이야기를 못할 것 같네. 예. 임남식 교수님 이야기는 금요일에 꼭 들려드리도록 하고, 예. 오늘 그 에너지 이야기나 탄소 관련해서 탄소 포집이랄지 요즘 에너지와 관련된 ETF들,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특히 관련은 한국의 ETF보다는 미국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꽤 있습니다. AI가 계속 데이터 센터 때문에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는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I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간에, 그리고 미국은 110볼트잖아요.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 저게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전선이든 뭐든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큰 화랑에 들어가는 장기 화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 그런 기업들이 집중된 국가들, 예, 그리고 국가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낮은 나라들, 역시 미국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미국 에너지 관련 ETF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제 주식 창에 관심 종목으로 놔놓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요. 예, ETF도 있고 하여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상당히 좀 오르긴 했는데 장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탄소 포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기류는, 이 트렌드는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 세대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변할 것 같으면 또 최주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하면 10년 이상은 쭉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